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1,500만원대 구매 가능한 가성비 SUV 4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주행 성능 준수하며 무엇보다 가성비가 다 좋은 차량들입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QM6입니다. 가성비 하면 이 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감가를 정말 시원하게 받아서 가격을 보다 보면 르노차는 무조건 중고차를 사야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기아의 신차 판매 점유율이 90% 넘어가고 있어서 현대기아의 신차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것도 아쉽지만 르노와 쉐보레는 후속 없이 단종되는 차량이 늘고 있어 가성비 좋은 쉐보레 쌍용 르노 중고차가 없어지는 날도 곧 올 것 같습니다. QM6는 17년식에서 18년식 최상위 트림 완전 무사고 차량을 선택해도 1,500만원대에서 1,6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젤과 가솔린 라인업이 있고 LPG 모델은 19년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추가되는데 아무래도 LPG의 경쟁성 때문에 인기가 많고 연식이 얼마 안 되다 보니 1,500만원대에 구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차는 닛산 로그와 플랫폼을 공유하는데 로그가 컴팩트 SUV 그러니까 투싼급의 차다 보니 중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타페 BM보다는 큰 휠베이스를 갖고 있어 2열까지는 중형스러운 실내를 뽑았으나 탑승 공간을 늘린 만큼 트렁크 공간이 줄어들어 트렁크 용량은 산타페나 소렌토에 미치지 못하고 투싼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디젤과 가솔린은 모두 닛산의 자회사인 자트코사의 CVT가 적용되는데 이 미션은 무단 변속기임에도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하는 로직을 만들어 놓아서 무단 변속기 특유의 변속 없이 RPM만 높아지는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 미션은 내구성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겨울 냉간 시 미션의 온도가 올라오기 전까지 변속이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외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S링크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내비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핸드폰을 쓰면 나아지지만 공조기를 S링크를 통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느린 반응 속도와 불편한 인터페이스 때문에 S링크가 QM6의 가장 분명한 단점입니다. QM6는 기본 옵션은 다 넣어놨지만 요즘 고급 옵션으로 분류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홀드, HUD가 모두 빠져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QM6는 부품과 공임이 현대기아 대비 조금 비싼 편은 있지만 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면 SUV의 실용성과 세단의 조용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데 출력은 좀 부족하지만 중형 가솔린 SUV 치고는 매우 준수한 11kg대의 연비를 갖고 있어 경제성과 정숙성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 황금 시기에 출시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SUV치고는 가솔린 판매량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중고차 매물도 많아 다양한 매물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수한 성능과 풍부한 옵션, 너무 오래되지 않는 연식의 차를 골라도 1,000만원 중반대의 가격이라면 저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도시명 SUV QM6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3세대 투싼입니다. 2.0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고 186마력 41토크 연비는 14.5km입니다. 사실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에는 감가가 많이 지정되지 않아 좀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래급 토션빔이 들어가는 셀토스 깡통 탈만한 차가 1,500만원 정도 하니 투싼 정도의 상품성과 성능을 갖고 있는 SUV가 1,000만원 중반이라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트림 기준으로 1,500만원에서 1,600만원 내면 앞뒷좌석 열선과 핸들 열선, 스마트키, 정품 내비, 통풍 시트 등 필수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상태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식과 키로수를 좀 더 타협한다면 1,000만원 초반에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등급이 높은 차보다 기본 등급에 옵션이 많이 추가된 차량이 가성비가 더 좋기 때문에 모든 트림에서 옵션 추가된 매물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싼을 추천드린 이유는 준수한 상품성과 주행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현대에서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차였는데 당시 세계 트렌드가 세단의 판매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고 이 시장을 컴팩트 SUV가 잠식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에 3세대 투싼이 출시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차를 팔아먹어야 하는 현대차 입장에선 가장 핫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투싼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차는 기본기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는데 전폭과 전장을 늘리고 전고는 낮춰서 무게중심이 낮아졌으며 전세대 대비 큰 브레이크 디스크를 채용했습니다. 또 초고장력 간판을 50%대까지 늘리고 구조형 접착제와 핫 스태핑을 사용을 늘려 차대 강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창처럼 휘어지는 전세대 투싼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짱짱한 샤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행감과 승차감이 많이 개선되어 특히 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싼은 유럽과 미국에서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이 모델부터 연간 6, 70만 대가 판매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탑10에 항상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 소비자는 운동 성능이 좋고 실용적인 차를 선호하고 미국은 편안하고 장고 잡는 차를 선호하는데 이 성향 다른 소비자를 만족시킨 상품성이 좋은 차입니다. 1.7 디젤 모델이 가성비는 좀 더 좋지만 2.0 디젤의 자동 미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변속도 부드럽고 연비도 부족하지만 훨씬 풍부한 출력과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넉넉한 2열과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까지 지원하여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현대의 베스트셀링카, 질리지 않는 디자인과 준수한 운동 성능과 상품성, 8방 및 현대 투싼 3세대가 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올류 소렌토입니다. 2.0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186마력, 41토크, 연비는 13.5km입니다. 올류 소렌토는 요즘 인기 있는 가솔린 모델은 없습니다. 이 차가 출시할 때 가솔린 SUV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가솔린 SUV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식이면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1,6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렌토부터는 중형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기본 옵션 외에 2열 열선, 1열 통풍, 그리고 1열 전동 시트 등 편의사항이 대폭 탑재됩니다. 자율주행 옵션은 연식이 있다 보니 탑재 차가 거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올류 소렌토의 오너 평가는 8.8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대 중형 SUV를 사야 된다면 산타페 더 프라임과 올류 소렌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이 가격대에는 저는 소렌토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렌토는 LF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미국 IIHS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산타페 DM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차대 보강은 하였지만 YF 플랫폼을 사용하는 산타페 DM보다는 LF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렌토가 안정과 주행에 좀 더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대비하여 전장은 80mm, 전폭은 10mm가 더 커 실내가 여롭습니다. 화물을 싣다 보면 정말 한 끗 차이로 유모차나 유아용 전동차가 산타페는 안 실리고 소렌토는 실리는 게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현대에서는 산타페의 전장을 늘린 맥스 크루즈가 있었기 때문에 간섭을 피하고자 산타페의 크기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기아는 윗급이 모하비밖에 없어 한껏 크기를 키우고 출시했습니다. 소렌토와 그랜저의 전장 차이가 겨우 70mm 정도 남짓 나기 때문에 동급에서 산타페 대비 전장 80mm, 전폭 10mm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커진 차체로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어 차박이나 캠핑을 해도 부족함이 없고 디럭스 유모차나 유아용 전동차가 분해 없이 트렁크에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에는 카시트 3개가 나란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넉넉합니다. 마지막 장점은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는 직선이 많을수록 좀 더 처음에는 멋있지만 쉽게 질린다고 생각하는데 소렌토는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해서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렌토의 오너들도 디자인에 큰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넉넉한 실내 R엔진과 6단 변속기는 크게 트러블도 없으니 아빠들의 차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하고 넉넉한 소렌토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차량은 더뮤 맥스 크루즈입니다. 16년식까지는 2.2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으며 17년식 이상부터는 8단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7년식 이상이면 중고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라서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17년식 이상을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3 가솔린 모델도 있는데 맥스 크루즈는 판매량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 비인기 중이라서 가솔린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15에서 16년식 10만 이상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라면 1,70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저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뮤 맥스 크루즈를 추천드리는데 맥스 크루즈는 YF 소나타 플랫폼 기반이라서 IIHS 충돌 테스트에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차대 보강과 어드밴스 에어백을 적용하여 IIHS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DRL과 그릴 디자인이 바뀌었고 실내는 우드 그레인과 가죽 갑사기 등이 추가되어 한층 고급스럽게 디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맥스 크루즈의 장점은 풍부한 옵션과 소재의 고급감이 상당히 좋은데 현대 기아 맥스 UV답게 깡통부터 전동 시트, 통풍 시트, 가죽 시트가 들어갈 정도로 옵션이 매우 풍부하고 거의 모든 차량에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어 중고차를 산다 해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여 내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너의 평가는 9점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비록 산타페와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넉넉한 실내를 갖고 있고 또 가격도 합리적이니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SUV를 타면서 막 밟으면서 와이팅을 즐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비틀림 강성, 고속 안정성 이런 게 좋으면 좋겠지만 이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펠리쉐이드의 절반 가격에 펠리쉐이드와 동일한 출력, 준수한 옵션과 안정성, 유사한 공간을 갖고 있는데도 이 정도 가격대라면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 크루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4.9m의 전장을 가지고 있어 넉넉한 2열과 앉을만한 3열 그리고 광활한 트렁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 캠핑 어떤 것을 하시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2열 독립 시트입니다. 적용된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2열 캡틴 시트 옵션이 적용된 매물이 있어서 이 옵션에 들어간 차량을 고르면 4명이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3열 공간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잔고장이 많이 없고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R엔진과 자동 미션 조합인데 오랜 시간 양산하면서 개선을 한 후기형 엔진과 미션이므로 일상 주행을 한다면 출력과 변속 스트레스가 크게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잔고장이 많이 없는 엔진과 미션입니다. 넉넉한 아빠들의 차, 가성비 대형 SUV 맥스크루즈가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원하는 주제의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